다수를 차지했다.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정도였다. 내무부 장관 윤치영, 상공부 장관 이명신, 법제처장 유진호 등 초대 내각의 대부분이 일제 말 친일단체였던 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하던 친일파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첫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출범했다. 민족 정기를 살리기보다는 친일 세력이 되살아나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친일 청산을 준비 중이었다. 임시정부 계열은 친일 청산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김승학을 대표로 한독당이 작성한 친일파 군상이라는 메모. 여기에 반민특위의 예상특위위원 명단이 보인다. 김상덕의 이름도 눈에 띈다. 뒷면에는 정치, 언론, 문화, 경제계 등 각계의 친일파 이름이 나열돼 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메모는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정부가 48년도 8월 달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귀해서 한국독립당 쪽에서 비록 이제 단독 선거에는 불참함으로써 정부에 참관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독당 계열 인사들은 국회의원에 상당수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되면은 첫 번째 과업으로 반드시 이제 친일파 처벌 작업을 청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인식의 하나가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한독당 정치부장이었던 김승학 선생을 중심으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모임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김승학 선생의 이제 육필 원고인 반민특위의 재판관이나 어떤 이제 검찰관 그리고 처벌해야 될 친일파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이 명단에서 볼 수 있겠고 이 명단은 48년 9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것은 한독당 핵심 요원들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정부 수립 이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민특위는 민족의 염원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정부 내의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민법은 제5조에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 내에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반민법 5조는 이승만 정부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민특위와 이승만 정부의 숙명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80~90%가 친일파 계열이, 그러니까 과거 친일 경력의 소유자 또는 아니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관료 출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일 경력의 소유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 어떤 관료에 대한 제거라는 것은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제의가 된다 하더라도 반민법 5조는 곧바로 이승만 정권의 직결탄을 날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9년 2월 16일 반민특위의 활동이 삼권 분립의 원칙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민법의 개정을 선언한다.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특경대를 없이 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 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한 것이다. 반민특위위원장인 김상덕은 당장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에 악질 반민자를 처단하는 특별을 제정하지 않았는가? 또 이 법문에 의거하여 입법부인 국회는 반민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같이 헌법에 뚜렷이 명시된 주문에 의해 반민법이 운영되는 금일에 있어 무엇이 위헌이며 상권 분립의 혼동은 어느 조문에 해당한가? 이승만의 반발은 친일 경찰 노덕술의 체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월 25일에) 대표적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체포됐다. 수도청 수사과장이던 노덕술은 고문치사 사건의 주모자로 수배 중이었다. 하지만 노덕술은 경찰의 비호 아래 숨어 있었다. 그 물리력을 담보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 큰 세력인데 그 경찰이 대부격이 바로 노덕술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노덕술을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승만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계를 소위 체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덕술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집요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바로 반민법 제5조에 대한 숙청, 더 나아가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노덕술이 체포되고 나서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노덕술의 피검에 관하여서는 그가 치안 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증하여서라도 보석하도록 함이 요망되나 유죄 시에는 처벌당함은 무방하다. 법무부 장관은 노덕술을 반민조사관 2명이 반민특위 사무실 내 금고에 2일간 수감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 각하는 이 불법 조사관 2명을 체포해 의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체포된 노덕술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의 석방을 언급하고 나섰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상덕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가끔 이 박사가 이제 아버지를 경무대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좀 반민특위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때 되면은 신익희 당시 이제 국회의장하고 같이 부르세요. 이 박사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썩 좋은 기분이 아니고, 해공 선생이 이제 그럴 때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응접실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고, 서로 울분도 드러내고, 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들어봤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반민특위 보고서는 이승만과 반민특위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은 지금 수감 중인 노덕술에 대해 차도대를 대가로 줄 테니 위원회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대통령의 문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절했다. 정부는 반민법 5조와 관련해 반민특위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49년도의 국무회의록을 보면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